네, 반갑습니다. 집쉽게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금방 전에 드디어 고성 36평 정도 되는 2층 모던하우스 주택 오픈하우스를 완료했습니다. 찾아주신 예비건축주님, 또 저 유튜브 진미남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멀리 우리 또 동두천에서 또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오전에 오셔가지고 또 바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조금 쉬었다 가시면 될 텐데,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전운전 하시면서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완공 다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시면 앞쪽에 나무들이 좀 없으면 이 멋진 모던하우스의 느낌이 더 실감나게 보여질 텐데, 앞쪽에 나무가 좀 가려가지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 놉니다. 아무튼 나무가 또 앞쪽에 안 가려졌다면 또 큰일 날 뻔했죠. 또 너무 멋져가지고 놀래서 놀라시는 분들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요. 오늘은 아무튼 특별한 손님이 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새로운 또 게스트 분이 등장해서 우리 또 영상, 건축 영상 자체가 조금 너무 딱딱해도 안 되니까요. 좀 재미있게 조금 예능은 아니지만은 좀 그렇게 좀 풀어가면서 재미있는 건축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오늘 촬영 시간은 이것저것 설명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좀 많이 또 아이고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지루하시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조금 끝까지 봐주시면 재미있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제 유튜브를 보셨잖아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주님께서 오늘 참 게스트가 건축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비 건축주님 위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늘 오픈하우스 하는데도 모델하우스 내 집처럼 또 안에 보시면 모델하우스처럼 가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꾸며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옆에서 보조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 예사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원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 건축중에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제가 더 많이 또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겠네요. 아직 지금 외부는 그 담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그 옆쪽은 담장이 조금 들어갈 계획이죠. 네. 또 이쁘게 한 모습 나중에 해서 제가 또 올 테니까 좀 촬영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여기는 앞쪽이 거의 마당처럼 쓰다 보니까 여기는 바닥 관리가 용이한 잔디가 아닌 콘크리트 문양 콘크리트로 이렇게 비용도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관리도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양 콘크리트로 다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게 조경 관리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풀 뽑기 힘들다고. 풀 뽑기 힘들다고요? 깨끗하게 합시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예쁘게 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마당이니까 다 잔디 마당처럼 앞쪽이 되니까 너무 죠. 예쁘게 되어졌어요. 그랬군요. 집은 아무튼 요 가까이 요쪽 집 뒤쪽에 또 집이 있고 앞쪽으로 해서 집을 정축해서 시공한 거라 이 카메라에 다 일단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설명할 것도 많으니까요. 참 여기는 또 앞쪽이 바닷가다 보니까죠. 단을 한 50cm 정도 지금 보강토로 해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이 또 넘쳤을 때 좀 높게 해서 이제 시공을 여기는 올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축팀 요구사항은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올리다 보면 전체적인 기초가 공중에 떠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지일까지 브림도 쳐서 해서 튼튼하게 기초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기초공사 부분에서 보강을 좀 많이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부분들 이제 잘 생각하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외부는 우리가 이제 기본 스타코 이제 소재로 예, 전체적인 주 외장재는 스타코가 되어졌고, 여기 이제 포인트는 하이 크레딩이라는 합성 목재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현관 들어간 입구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위에 천장까지 해서 일체감 있게 조금 해서 시도를 조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현관도 그래서 이쁘게 예, 이제 시공이 이제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뒤쪽을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보통 집 짓고 뒤쪽은 잘 안 보여주는데 예, 뒤쪽은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계단 밑쪽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보일러실이 이제 가스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계단 밑에 짜투리 공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이 되다 보니까 벨트로 평수로 해서 하면 좋은데 면적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짜투리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창문 요소 밑에는 이렇게 빗물 바지에서 이 공간이 떴지 않습니까? 그죠?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 두급 부분에도 다 떠서 매번 건축주님들 오시면 예, 이렇게 이제 서탁구로 했을 때 때 타는 부분을 많이 예, 걱정들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때가 타지 않도록 이제 시공을 디테일하게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틀린 부분은 외장재에서 지금 기존의 그 100mm에서 또 50mm에서 교차 시공을 해서 150mm 남부지방인데 150mm로 해서 따뜻하게 80 이상의 어떤 수준의 단열을 지금 했고요. 또 스타코의 단점이 아무래도 서치리프 600에 1200짜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선자국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하이버 글라스 메시망하고 몰타를 전체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자국들이 이제 최소화된다고 해서 이해 시공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더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은 이 실외기가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외기 선정을 잘못하면 집 이쁘게 지금 이것처럼 이쁘게 짓고 실외기가 전면에 있는 경우들이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 더 집지은 사진들을 보시면 집진 앞쪽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요거는 그래서 설계사님께서 우리가 공사할 때 빼대 골조 속에 숨겨서 계획을 해서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를 배치함으로써 집의 디자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설명이 혼자 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설명이 제가 볼 때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여기 보시면 또 물대롱 물바지가 내려오면 이제 자갈을 해서 여기 맨홀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 시설이 이제 중력이는 뒤쪽이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뒤쪽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미리 맨홀을 하지 않게 되면 뒤쪽에 물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시 뭐 뒤쪽에 작업을 배수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맨홀 작업을 해서 후수 작업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지붕 부분도 지금 처마 벤트가 있는데요. 저쪽에 웜도프 시스템을 통해서 공기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지붕도 교차 시공을 해서 표시바수 기술인 선형 열교와 절명 열교를 잡아서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면 시공하는 사진 한번 뭐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뒤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예전에 이제 부모님 댁입니다. 이제 기존 그 부모님 댁을 보존하면서 앞쪽에 이제 정축을 한 사례라서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뒤쪽에 소통할 수 있도록 여기도 계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여기는 이제 포치 공간이 한 4평 정도 되고요. 여기는 3면을 지금 폴딩 도어로 이렇게 시공을 다 한 사례거든요. 이 폴딩 도어가 거의 한 짝당 그냥 6, 7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감하게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나중에 이번처럼 엄청나게 더울 때는 활짝 다 일어놓으면 바람이 소통이 바람이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면 좋구나. 이쪽 한쪽 면은 좀 막아도 되는데 이쪽도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건축주님께서 판단해서 이렇게 폴딩 도어를 이제 다 막은 거고요. 그리고 좀 부엌에서 나오는 시스템 도어인데 이렇게 천마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설계에서 사실상 이 천마가 조금 없었다면
저 나중에 올 때마다 비가 올 때는 불편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딱 시스템도 문짝하고 끄다고 잘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비 오는 날에도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동선 계획을 좀 잘했습니다. 이런 개수대가 간이 개수대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통창은 안에서 식탁에서 볼 수 있는 통창으로 해서 안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고 여기 나와서도 바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포치 같은 경우에 천정 부분이 단열이 잘 안 되거나 없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천정도 안에 단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장 안쪽에 보면 단열 처리 꼼꼼하게 여기 측면까지 조금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단열 처리를 돼서 이런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단열이 안 되면 나중에 여기 안방이잖아요. 안방에 열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이제 체크해서 저희들이 단열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집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CCTV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CCTV도 설치할 것도 미리 배선을 이렇게 이제 빼놓고 건축점 사전에 협의를 좀 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모던하우스 하면 딱딱한 그런 그 직선의 이 개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딱딱한 느낌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사님께서 라운드를 좀 넣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좀 부드러움과 딱딱함이 조금 잘 결합이 돼서 뭔가 색다른 느낌의 모던하우스가 네, 국내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보통 모던하우스면 그냥 박스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라운드가 잘 조화가 돼서 설계가 돼서 국내에서 좀 새로운 30평대 주택에서 시도를 해서 조금 더 가치가 이 집의 가치가 저 라운드 때문에 외관에 대한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외관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현관 앞도 이제 조금 돌출이 조금 돼서 비가림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우산도 접고 편안하게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게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같은 외 포인트 소재를 이거는 후공정을 했습니다. 저 위쪽에 상부는 선공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데크를 깔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데크가 밑으로 먼저 들어가고 위에 하이 클레딩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안쪽으로 데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깔끔하게 그리고 같은 저 공정에 다실 때 데크가 들어가고 현무암이 했다고 보시면 이런 공간에 이제 빌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쪽으로 데크가 먼저 들어가서 후공정을 통해서 별도의 팀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공정 자기 공정하고 빠져나가면 그 다음 공정은 그 공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더라도 경비가 더 들어가요 사실상요. 그래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거나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회사들은 뭐 선공정 다는 요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위에 데크를 깔고 부공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쪽만 포인트를 안 하고 있죠, 저. 네네. 그 하나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예, 다 지켜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요게 지금 포인트 소재 뒤쪽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이 포인트 공간 뒤쪽은 단열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단열재가 오는데 여기만 단열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길로 곰팡이, 열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뒤에도 단열재를 똑같이 이제 150mm니까 이제 150mm 해서 또 이게 습하고 가까운 거다 보니 여기는 또 분홍색 SPX 단열재를 했을 겁니다. 네네네. 습에 강한 그런 단열재를 이제 통해서 여기 이제 마감이 다 됐다는 거죠. 포인트가 좋기는 좋은데 그걸 건축주님들께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싸게만 하다 보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촬영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몰라서 지금 몇 분입니까? 14분인데 아직 들어가도 안 했는데 말이 제가 좀 빨라져요. 그죠?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죠?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문이 닫혔네요. 문이 닫혔네요. 짜잔, 놀라지 마시고요. 자, 해서 이게 하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 자체가 30평대 주택에 비해서 넓고 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잘 보시면 중문이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오른쪽 편에는 이제 가로형으로 이렇게 채광창이 있습니다. 그 채광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또 계단에서 내려오면 또 여기 풍광들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꼼꼼하게 그 부분을 판단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이는 소소한 부분인데 타일 나중 물 청소도 편안하게 사모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물 청소하고 이게 먼지가 현관이다 보니 많이 끼잖아요. 그럼 물 청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요 턱이 없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한 거고 여기도 이제 턱이 거의 없도록 해서 확 꺼지지 않도록 예, 안전이 집에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참 신경 쓸 게 집이란 게 이제 많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신 예. 그래서 여기는 신발장인데요. 예, 신발장 밑에는 이렇게 공간이 조금 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장하라도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더 넓게 해도 되는데 뭐 농사는 안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신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정도 하고 간접 조명을 해서 은은하게 잘했고요. 어이, 지금 신발이 너무 많죠? 예, 슬리퍼가 너무 많습니다. 모델하우스 한다고 건축주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저희들이 해야 될 이런 지금 이거 한가득 백컬리 같죠?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냥 좀 몇 명 오도 안 하는데 조금 100명 올 줄 알고 저를 부담을 많이 주신 거죠. 아니, 너무 많이 왔었으면 좋았을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그 건축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꼭 집 지을 분들은 저 멀리 진짜 동두층까지 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자, 중문을 열게 되면 이 신발장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매립이 이게 중문이 되는 것처럼 됐고 이게 스토퍼가 다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딱 걸려서 천천히 닫힙니다. 그래서 예. 지금 카메라만 조금 좋으면 이렇게 넓게 해서 예쁘게 이제 볼 텐데 예, 이제 카메라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이쁜 걸 제대로 표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표현이 안 되겠죠, 저. 실제로 보시는 게. 예,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오늘 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일정 주시면 건축주님께서 언제든지 또 안내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맞죠? 정확하게 나중에 너무 귀찮다고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언제든지 보러 오세요. 건축주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소개 또 안내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꼭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한번 가서 실제적으로 저 찌미남이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확인 작업하러 좀 오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거실이고 예, 지금 거실이 이제 오픈 천정을 해서 거의 6m 가깝게 오픈 천정을 해서 거실 부분을 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후드의 어떤 인테리어 계획을 하다 보니까 넓게 보입니다. 평수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넓게 보이는 게 인테리어 계획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님께서 이제 설계사분을 잘 만나서 인테리어까지 다 가능한 유능한 설계사님을 만나가지고 인테리어부터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계 따로 인테리어 따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분업화되면 이게 조율하기가 또 설계되어 있는 거에 인테리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이렇게 놓고 싶은데 아일랜드를 못 놓게 주방 공간이 되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요 이만큼 잘리거나 요죠. 그럼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최고의 집을 지으려면 인테리어가 중심,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테리어가 중심이 된 설계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거기에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건축주님 집주권에서 만나보니까 계속 미비한 분, 후회되는 분, 그런 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설계가 설계자들이 인테리어 먼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좀 유명한 건축가들은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소형주택들은 더더욱 이제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빠듯하다. 안 그래 집 짓는데 빠듯한데 인테리어 설계비까지 달라고 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건축주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한 번에 해서 좋은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낸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파 보십시오. 집이 모던하니까 이 딱딱한 걸 없애기 위해서 라운드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해외 직구 하셔야죠. 다 해외 직구. 건축주님께서 집 하나 짓고 또 중요한 게 인테리어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구 설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도 이 들어오는 가구라든지 코디네이팅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집의 또 가치가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전체 설계를 해서 소재를 쓰는 것 말고 여기 가구, 가전제품, 색상 그런 것까지 우리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가 코디네이트를 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건축주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납품될 때 지금 고생하셨다면 하셨다고 하대요. 네. 예, 저 화물로 오다 보니까 나무 까고 다 해서 그걸 부숴가지고 뭐 이렇게 진열하기까지 많이 지금 써투리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엄청나게 건축준들께서는 이게 뭐 좋게 그냥 느껴지겠지만은 여기 설치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가구를 색다른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다 해서 발주를 넣으시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건축주님도 그렇게 이제 집을 했고요. 요 시계도 잘 진짜 어울리게 너무 잘 하셨고요. 인테리어 감각이 너무 계신, 앞으로 인테리어 쪽으로 부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좋은 집을 진짜. 지어주셔서 잘 꾸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는 그렇게 됐고, 이 바닥은 예, 타일 느낌 패턴 나는 바닥인데, 여기도 뭐 일반 강마루 패턴으로 뭐 한다고 뭐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또 요걸 했다가 서로 더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화이트 톤에 올리게 이렇게 강마루 저 타일 패턴에 이렇게 마루제를 최종 선정을 하신 거죠. 네네. 예. 뭐 우리 하시면서 우리 임의대로 한 건 없죠. 다 건축팀하고 의논을 하죠. 네, 의논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으시면 네. 여러 안을 이렇게 많이 제시해 주셨고 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집을 예. 짓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뭐 협의할 때, 실 줄 몰랐어요. 예, 그렇게까지. 네, 진짜 그러면- 너무 많이 예. 받아가지고. 보통 설계 인테리어 끝나면 현장 소장이 알아서 건축주님하고 네. 협의를 다 하는데, 그 가족보다 더 많이 예.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인테리어 능력이 또 계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는데 또 뭐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업화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람 능력이란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분업화해서 하시면 좋고 현장 소장님하고 해서 의논해서 또 이제 설계 전체적인 컨셉하고 뭔가 고민하기 어렵다면 또 설계하신 분, 인테리어 하신 분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 나가면 설계 의도대로 인테리어 의도대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또 현장에서 능력 있는 좀 감각이 계시고 혹시 더 낫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또 이제 설계사 전문가를 좀 불러서 한번 자문도 구해서 한번 의사결정을 하면 더 후회가 최소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자 구도로 해서 이제 소통이 이제 잘 된 이번 사례가 아닌가. 네. 국내에서 이렇게 저도 일을 오래 하지만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서 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님께서도 이제 좋은 건축주님 또 만났고 또 우리 또 현장 소장 또 우리 설계자 인테리어 또 저도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챙겨서 이렇게 최종 오늘 만족도 높은 그런 건물이 나왔지 않나 보여지는데 지금 안에 인테리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식탁이 이렇게 이제 놓여지고요. 건축팀께서 이런 소품까지도 직접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창이 있어서 바깥으로 보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또 이렇고요. 여기서 보는 굿이 보입니다. 조금 넓게 좀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이름을 해랑으로 저희들이 우리 설계사님께서 좀 지어주신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너무 그래서 많이 여기 모여서 예. 즐거운 시간을 많이 그런 개념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의미를 두고 네네. 이름을 우리 이제 설계하신 분이 계속 건축주님하고 소통하고 설계를 수개 한 2, 3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네. 하면서 건축주님에게 맞는 그런 이름을 지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감사합니다.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름을 해랑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농담 삼아 요 바닷가다 보니 해랑 소주랑 해서 소주랑을 해서 그럴까? 이거 예능 맞죠? 제가 아주 사람 먹히냐고 재밌게 하려고 별 생각을 좀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설계가 시공도면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도 있고
예, 그리고 내진 설계하고 이제 서티하우스 공법이다 보니까 여기는 샵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샵 드로잉 작업을 해서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견적서가 주량이 다 나와 있는 견적서가 공사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서류가 많다 보니까 눈에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 함부로 집을 못 지어요. 함부로 집 지었다가 나중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 도면대로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그죠? 예,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집을 저희들 함부로 못 짓습니다. 서류 또 이상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지으려면 사전에 집 짓다가 스트레스 요즘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진짜 전문가한테 돈을 정확하게 주고 너무 비싸게도 안 되겠지만 합당한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비용을 받고 제가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뭐 돈 많고 뭐 설계비 3천, 5천 뭐 많으면 저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데 건축중개 최소의 비용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가성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가성비 좋은 집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용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자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계하려면 설계사가 고민을 밤새 자재라든지 뭔가 많이 알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까지 설계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면 사람인데 입장을 바꾸는 것인가 하시면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설계 부분에서 많은 어느 정도 비용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 해서 라인 조명도 예쁘게 정성을 대해서 설계자 의도대로 박스를 매립해서 라인 조명에 이렇게 부까지 해서 세련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는 문은 시스템도 여기는 외부하고 연결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도어가 이제 고급도 터닝도어라고 하는데 고급도어가 되어져야 되고요. 혹 요즘 다용도 방화문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하면 틈이 좀 있어서 우풍 외풍 그러면 안쪽에 난방하고 영향을 미치니까요. 혹시 이런 식탁에서 나가거나 식당에서 나가는 이런 분들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고급 도어를 하지 않으면 일반 우리가 설계사들은 다용도문 그냥 방화문을 보통 설치하는 게 우선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설계도면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조금 좀 챙겨보는 건축주가 그래서 그게 챙기기 힘들면 누구 한 번 더 챙겨주는 분이 또 이제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챙기는 부분은 제가 또 설계 놓으면 도우면 견적 또 진행상 CM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챙깁니다. 여기 이제 패턴도 보니까 이렇게 요출이 생겨서 이렇게 보시면 저보다 설명드려서 요출되는 그런 밋밋하지 않는 그런 타일을 좀 시공을 했고요. 이 후드도 보니까 좀 조용하다고 다 들어보시고 보실까요? 조용하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이유들은 요게 이제 배기 이제 자체가 관이 보통 옛날 같으면 100mm 관인데 125mm 관으로 해서 크게 해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소리가 좀 다른 후드에 비해서 이렇게 기능을 좋은 걸 한다고 소리가 최소화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하면 또 최소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요 배관을 이제 125mm짜리 좀 두꺼운 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싱크대는 색상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거는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뭐 제가 선택을 하긴 했는데 회사님하고도 또 의논하고요. 냉장고도 비스포크 냉장고하고 잘 색상이 잘 조화가. 저 색상이 어떻게 그게 색상이 어떤 색상이죠 이게 지금? 이거는 싱크대 그레이 톤이고요. 저 냉장고는 코타 화이트. 코타 화이트. 근데 집에 아주 잘 고급스럽게 어울리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치가 지금 싱크대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한 뭐 브랜드 하는 것처럼 한 3천 브랜드는 아니죠. 좀 맞춤식으로 해서 거의 뭐 3천만 원 들어간 그 정도 가구 같은데 가성비 있게 너무 잘 알아보시고 뭐 이거 하시면서 인테리어 보면 이런 거 많이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정말 해놓고 그 가성비 값 오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야기도 가격 듣고 놀랬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층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네. 이제 여기 1층은 참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예, 22평 정도 되는데 저 포치 4평 정도 하고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방이 다 올라갔고, 혹시 이 모델에서 조금 변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포치를 방으로 해서 계획을 좀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 모델은 아무튼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수정 이렇게만 하면 비용이 좀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죠. 세탁기하고 이제 견조대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계단 쪽입니다. 계단 쪽 밑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은 보일러 분배기가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잡담을 좀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시다시피 단이 없습니다. 건식 세면조. 이야,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세면기도 좀 고급스럽게 잘 했고요. 건식이고 손은 편안하게 들어와서 왔다 갔다 씻을 수 있고, 여기는 단을 줘서 그리고 지금 육가도 이제 가루용 육가를 해서 타일 패턴의 육가를 해서 단을 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는 변기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 청소할 수 있도록 다 기본적이고, 여기는 계단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립해서 후지그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지그리를 혹 이쪽에 외벽이잖아요. 외벽에다 하게 되면 열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설계 단계에서 이런 뭐 화장대하고 수전 이런 것들이 외벽 쪽에 있다 하면 나중에 여기는 모르겠지만은 추운 쪽은 나중에 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설계도 하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하면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는 회사 만나면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 만나면 일 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타일 공사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타일이 진짜 정확하잖아요. 수직 수평들이 공이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졸리 코드로 해서 시공이 돼서 깔끔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뭐 어떻게 설명이 다 안 된 건 없습니까? 다 된 것 같죠? 다 된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여기 블루투스요. 블루투스 어퍼저죠. 자, 해외 직구입니다. 어제 아닙니다. 저 안전벨트거든요. 조금 웃겼습니까? 네, 웃겼습니다. 진짜 이거 앉으려고 진짜 저번에 처음 왔을 때 이게 뭐 의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앉으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정도로 아유.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주택은 아니지만은 열애수 안개 장치 이런 것들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주방에는 배기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생활하면 이게 습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배기가 되는 저는 지금 디퓨저고요. 저쪽은 극기가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도르는 그런 디퓨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층 설명 그럼 다 끝났죠? 네. 빠진 거 없습니까? 제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더라고요. 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계단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게 디딤판 자체가 집성목인데 애쉬 이제 집성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잼보드 공간들은 하부들은 같은 소재가 들어서 한번 해주시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시트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놨을 때 비가 왔을 때 내구성이라든지 시트 마감이란 게 아무튼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실크백지만은 요 철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죠? 철판에 도장을 위해서 같이 시트를 하면 좋았을 텐데. 도장이 이제 관리도 편하고 시트는 뜰 수도 있고. 그렇죠.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현명한. 들지만 도장이 좋았다. 그렇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보통 이게 페인트 하는 것이 얼마 없으면 이것만 와서 공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시공사도 번거롭고 조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시트로 마감하고 말거든요. 근데 오늘 건축주의면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요 철판 부분은 다 도장을 1회, 2회, 3회 철판 잘 안 보이는데도 내가 보니까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 하자 생기면 쟤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철판 하나까지 공을 들여서 시공을 했고, 참 올라오면 참도 좀 넓게 이렇게 했고 잠시 쉬어가면서 여기 외부에
외부 볼 수 있는 계단 창입니다. 그리고 또 액자도 건축주님께서 너무 감각이 계셔가지고 액자도 예쁜 액자를 좀 해놨고요. 참, 2층에 올라오면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영상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중간 하다가 지금 배터리라든지 용량이 안 돼가지고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분 이상 촬영 못 하겠습니다.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촬영하고 이게 올리는 게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편집을 안 하거든. 무편집을 하는데도 올라가는데도 그냥 그래서 말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알아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뭐부터 설명드려야죠.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요 안방을 좀 짜잔하게 좀 닫아놓고 지금 여기 보면 아무튼 들어오자마자 좀 모퉁이 부분 있잖아요. 저게 라운드가 졌습니다. 그죠? 네. 저게 모처럼 딱 직각적으로 끊겼다면 저 조망이 저쪽 부분이 잘 안 보일 텐데 그 부분을 확 올라오자마자 뷰를 확보를 착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우리 설계사님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좁고 답답할 수 있게 생각해서 라운드를 준 겁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하고 설계적인 요소를 타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라운드를 건축가 작품들 중에 보면 라운드를 많이 넣는 게 이제 건축 신경학이라는 게 학문들이 있습니다. 건축의학 집을 통해서 편안해지면서 건축이 마음이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이 학문이 건축의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건축주님께서 건축의학이 들어간 집이거든요. 외관에서부터. 그러면 살면서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 교수님들께서 학자분들께서 건축의학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건축신경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슨 의미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가 지금 이쪽 우리 사장님 라운드까지 여기가 뭐겠습니까? 감옥 아니고요. 막혀 있지만은 여기 건축주님 흡연실입니다. 흡연실. 최종 마지막까지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하셨는데 이렇게 끝내 이렇게 막아서 일단 하고요. 나중에 담배를 빨리 사장님 끊으셔야 될 텐데 끊으시면 여기도 그냥 명상의 공간을 조용하게 줘. 명상의 공간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철거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앉아서 바깥에 한번 볼게요. 야, 그림 같은 풍광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작은 거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매립 선반으로 해서 이 안쪽 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테리어 계획이 없다면 그냥 민자로 그냥 막고 말죠. 그래서 이런 디딤판, 계단 디딤판 애시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김에 목수도 들어왔을 때 하면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양들이 많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양이 있고 건축주 우리 건축주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건축주님을 진짜 저희가 너무 잘 만나가지고 집 짓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소파 앉아서 지금 바다 풍경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비용가 자체가요. 네네. 좀 실링팬이 또 돌아가잖아요. 이게 오픈하면 건축주님께서 이제 덥고 춥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실링팬들이 공기 순환을 해드리고 그 실링팬 하나도 날개 색상이 있잖아요. 저기 백색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밋밋하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딱 되는 거죠. 맞아요. 날개가 돼서. 전체적인 하이트 앤 우드에서 저런 하나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세세하게 색상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드리고 여기에 창호 부분도 일자인이 아니고 코너 창을 하니까 이게 옆에까지 풍광을 더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망이 확보가 필요한 곳은 기역자 창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 창을 해도 되는데 저런 코너 창을 함으로써 이 집의 중간 바닷가 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아래로 아래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알아보면 지금 공간감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자제분 방인데요. 여기는 또 뭐 카페처럼 이렇게 잘 했고 여기도 진짜 풍광이 안방보다 그림 같은 뷰 보십시오. 한 폭의 액자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림 같은 뷰가 펼쳐집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바닷가. 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바닷가 건물에서 좀 막혀 있는데 중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 폭의 예, 그림 같은 예, 지금 창을 계획을 한 겁니다. 방은 특별한 거는 깔끔하게 실린더 좀. 예, 실린더 조명 참 이렇게 해서 저게 조정이 가능하죠. 소프트 라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언제든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실린더 조명이고, 그리고 건축 경비에서 여기는 다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브라인드를 직접 다 하셨습니다. 예, 좀 하시다 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좀 다음 집주인분들 마지막 커튼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하시면서 좀 경험담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허니콤은 처음 접해봤는데 예. 깔끔하니 커튼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관리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색상도 진짜 잘 선택 잘했어요. 네, 그리고 뭐 화이트 톤으로 하실 것 같으면 화이트를 네.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이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창호 안쪽에 브라인드가 또 있는 게 전동을 하는 브라인드도 있고 이제 창호 회사마다 틀린데,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 이법이라고 해서 외부 전동 차량이 있습니다. 네. 투박은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큰 창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올라가 내려가고 여름철 뜨거운 열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제품 EV 패시브 기술인 EV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다 돼가죠? 네. 예, 마지막 안방 40분이 넘었네. 예, 짜잔. 거의 안방이 거의 풀 세트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지금 좌측편으로 긴 세면대, 진짜 이게 고급 주택에만 있는 그런 라운드 그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길게 이렇게 참 공간 할애하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세련되게 이렇게 잘, 요 템바보드입니다. 여기도 바깥쪽에 라운드가 갔으니까 여기도 다 라운드가 이렇게 간 겁니다. 참, 저 공 있잖아요. 저쪽 네. 몰딩 있잖아요. 네네. 저 몰딩도 MD 몰딩인데 일일이 다 켜가지고 라운드를 만든다고 네. 반나절 이상. 네,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저. 네, 안 나왔어요. 예, 저 라운드 MD가 몰딩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일일이 다 켜서 필름 마감을 해서 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라운드가 들어가면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상판도 이렇게 라운드를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2층 이제 분배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잘 숨겨져 있잖아요. 2층에 또 분배는 여기 집의 중심에 서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왔다가 양쪽으로 하고 딱 위치가 좋아서 저는 분배기 위치까지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런 벽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도 지금 포켓도 안에서 다 하는 거니까 포켓도로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뭐 가족들끼리 뭐 하는 거다 보면 저 부부끼리만 계시는 거니까 시간 장치는 뭐 안 하시니까 그러죠. 나중에 뭐 서로 부부끼리 하다 조금 그랬으면 시간 장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샤워부스 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여기는 공간은 단을 이제 줬고요. 샤워기도 좀 세련되게 이렇게 다 해서 잘했고, 이런 뭐 육가 부분도 세련된 긴 육가, 일반적이지 않은 육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네. 여기서 뭐 각종 화장도 할 수 있고, 파더룸, 그 안방 화장실, 안 그러면 여기에 문을 오픈 없게 하면 여기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문을 닫았고요. 여기 들어오는 부분에서 또 포켓도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 선택벽에서 천천히 닫히고요. 열 때도 편안하게 열면 되고요. 이제 안방, 주 침실에 한번 들어오면 여기도 코너 창들이 이렇게 있고, 침대가 놓여져 있고, TV가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로용 창 길게 이렇게 해서 삐뚤 도르고, 외부에 이제 보일 때 전체 모던한 느낌을 선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자가 세로용 창을 해서 적재적소에 여기는 가로용 창, 채광창들이 많이 조금 큰 비용 아닙니다. 저 창 하나인데 많이 해봐야 50만 원, 60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기능적인 창들은 뭐 TT 기능들은 비용들, TS 기능들은 많이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은 고정창들은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주방창
주방 바로 옆에도 고정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열리고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환기가 가능한 TT 창이라고 합니다. 틸트 앤 토닝 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예. 바깥 풍경이 예, 저쪽 바닷가인데 정말 좀 보이기는 좀 보이잖아요. 예, 사장님께서 혹시 저 방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풍광해지겠다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면 위에 하이크레딩 제품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밑쪽 후레싱을 다 잡아서 라운드에서 공을 조금 많이 들었고, 하이크레딩 제품이 라운드 구현이 가능하면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을 좀 했거든요. 네. 가능한 라운드를 좀 만들어 달라. 도저히 그게 힘들겠다고, 이게 하이 신 소재다 보니까 저게 신축성에 잘 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요 라인에 맞춰서 쫙 휘어서 쫙 오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조금 해서 다음 시도를 또 해봐야 돼. 사전에 그런 거 기술적인 부분은 협의를 좀 해서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집을 지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소프트 조명해서 이렇게 비춰주고요. 그리고 안방은 드레스룸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요 정도도 만족하시죠? 예. 둘이 있을 거라서. 예, 드레스룸 이렇게 해서 평소 좀 늘리면 좀 더 크게 디귿자용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창이 계획이 되고 이제 옷방 같은 경우에는 습할 수 있고 곰팡이일 수 있으니까 문을 또 환기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벽이 그죠? 예, 있지만은 이렇게 문을 한번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럼 좀 내려가 볼까요? 이제 설명은 다 됐습니다. 네. 아이고, 뭐 따라다니시다가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예, 저기 앉아서 천천히 46번. 예, 그렇게 계셨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야 되죠. 예, 저기 앉아서 건축님 저기 또 앉으십시오. 이 집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말로만 이게 집을 다 짓고 인테리어하고 외관은 볼 수가 있는데 속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오픈하우스는 시공하는 과정 이래서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건축주들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공하는 과정 주요 사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출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기초가 된 상이거든. 충분하게 버림이 들어가고 이쪽은 그 안쪽하고 포치 공간이잖아요. 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XPS 단일재로 열기를 차단해주는. 여기 현관에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열기가 여기 있죠. 여기 현관 공간이거든요. 현관도 다운을 시키고 현관의 중간에 여기 XPS 단일재가 미리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열 전달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차단을 다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초하고 이렇게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메스 이 메스란 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서트도 있잖아요. 예, 골조가 올라오면 골조하고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서로 우리 콘크리트하고 이 스틸은 목조라도 이런 것들은 이질적인 자재거든요. 그런 이질적인 자재 부분에서 이런 콘크리트하고 이제 결합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철물들이 빠지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세트 앙크를 받거나 안 하거나 하면 흔들리면 그 요격이 생깁니다. 요격이 생기지 않도록 지진이 나진차 뭐 일어날 일은 앞으로 계속 그런 뭐 지진들이 일어나서 내진 규정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연의 대별 집 짓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여기는 또 이제 가구식 방식 트러스 엑스브레이싱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내진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기본으로 스틸하우스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거짓말 아니고. 이게 넘어지는 콘크리트 집처럼 확 넘어지진 않아. 이런 철제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짜 뭐 7 이상 지진이 와도 좀 기울일 정도. 또 서틸 같은 경우에는 지진 전파를 전달을 다 처리다 보니까 지진파가 오면 철을 통해서 후루룩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포항에 집을 서틸하우스를 많이 짓잖아요. 저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진이 왔는데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집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뭔가 후루룩하고 넘어가고 말더라. 건축팀 경험담을 그대로 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생각해보면 처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진파 전달이 전달하고 해버리다 다른 공법들은 흡수를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초하고 이런 서터드 할 때도 단열재를 우리가 외단열을 기본 하지만은 이런 서터드 안에서도 단열재를 못 넣는 부분들은 다 넣어서 시공한 거고. 그래서 골주가 이렇게 세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 크레인으로 딱 해서 딱 공장에서 재단을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딱 조립만 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수직 수평이 정확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확합니다. 그럼 무슨 작업을 해도 후공정이 별도로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콘크리트라든지 그거는 수직 수평이 없는데 후공정 작업들을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붕 아까 라운드, 저 2층에 올라간 라운드도 합판을 해서 이 라운드를 구현한다고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홀다운, 지진 잡아주는 홀다운, 엑스프레싱, 창호 주변에 단열재가 다 됐죠. 여기 주변에서 기미라든지 외풍, 열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여기 창호 부분도 다 저희 시공을 꼼꼼하게 이 집은 됐고, 그리고 이제 지붕 부분은 창호, 현관 주분, 현관문이고요. 단열재 폼 이렇게 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 부분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지붕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미리 이제 100mm가 들어가고, 상작업을 해서 못을 피스를 받고요. 위에 서치프를 올게 되면 이제 열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mm 기본적으로 이제 지붕이 올라가고, 동기층이 이렇게 보시면 동기층은 있잖아요. 이번처럼 여름 되면 열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예. 그럼 이 열이 공기층을 통해서 용마로 빠져나갑니다. 안에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그리고 또 안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열재가 1중, 2중 또 하고 있고 밑에 또 단열재 인sul이 또 있고요. 네. 2중, 3중 방열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그만 날아가도 충분하게 여기만 있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지붕하고 외벽도 보시면 100mm 단위에다가 지금 50mm를 한 번 더 붙이잖아요. 그래서 150mm에서 선 자국들이 나거든요. 그러면 선과 선 사이에 선형 열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교를 또 위에서 더 붙여서 선형 열교가 없도록 하는 이제 PCB 기술이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되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 요게 하이브 메시거든요. 요거 시멘트 몰탈 한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색상이 틀리잖아요. 전체 이 메시를 한번 다 하고 시멘트 몰탈을 하고요. 지금 요거는 말라 있잖아요. 그 위에다 지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이중을 했죠. 그럼 이게 스출풀 자국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이 한 번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스타크한 집들 보면 선 자국이 저 해질 때 보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생기게 다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집의 가치가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렇게 선형 이런 선 자국이 최소 안 되게 해보고 진짜 안 나는지 이거 시도를 해봐요. 다른 회사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해서 선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하는 팀이 한 회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안 했는데 우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요거 한번 공정 들어가면 한 건 2, 300 그냥 들어갈 생각이 없이 전체 다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지도 차원에서 해드렸던 거고, 요거 좀 단열재도 그렇고요. 괜히 좀 마음이 제가 안 놓이더라고요. 100mm 남부지방은 100mm도 충분한데 50mm 좀 더 해드리는 게 건축팀도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동기층도 건축팀 행운이 좋으신 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 적용한 이 동기층도 그동안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것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시기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미리 하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들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 많은데, 그래서 설계를 미리 계속 해라는 이유가 공사는 나중에 하든 언제 하든 설계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보완할 수 있잖아요. 또 허가를 또 미리 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붕 밑에 컨티뉴어스 이제 벤트가 들어가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지붕에서죠. 이렇게 들어가서 공중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서변 양생이라고 하는데 비닐을 깔고 거의 2주 가까이 보통 일주일이면 끝이거든요. 2주 동안 뭐 서변 양생 콘크리트를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양생하는 서변 양생을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그 실검 들 정도만 갖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많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또 보수해서 또 마루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 그죠 시간을 두고 방통공사 부분에서 이제 갈라지는, 우리는 그 기술적으로 갈라져야 나중에 마루 깔 때 이게 안 갈라지면 마루 까고 나중에 하자가 깨지는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게 좋은데 건축팀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 안 갈라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콘크리트 특성상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요 좁은 공간은 서로 땡기고 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해서 모퉁이에 대부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예, 예. 모퉁이에 실금들이 가는 네. 이유가 진짜 이거는 최고의 대한민국 기술자가 하더라도 나 조금은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완전히 실금을 금을 갈게 해서 보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마루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또 보수해야 되고. 그때 그렇게 대부분 하죠. 그렇구나. 요걸 2주 동안 하면 다음 공정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우리가 다음 공정을 못 하더라도 전품질을 해서 2주, 3주 이렇게 기다리면서 요거를 이번에 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감도는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한치가 다 안 들어갑니다. 예, 건축팀하고 원하는 대로 요 라인들이 싹 살아 있잖아요. 집에서 엄청나게 이쪽에서 보면 집이 진짜 뭔가 파노라마처럼 집이 모든에 길게 보입니다. 크게. 예, 36평밖에 안 되는데 그 60평 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계 선 하나가 집의 어떤 조형적인 그 느낌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는 게 군더더기 하면 그대로 올라가서 거의 하자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이 집들이 꺾이고 하면 이게 나중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시공을 안 하면 가장 취약하고 열기가 가장 많이 생기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패시브 기술 쫙쫙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하자가도 생길 게 없고 열기도 없고 외피 면적도 최소화해서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감도가 되고 시공도면들이 이렇게 이제 시공되죠. 디테일하게 단면들이 시공을 위한 단면들이 다 이제 그려진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도면에서 보통 시공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도면에 대한 이런 단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취약합니다. 그러면 조금 뭐 실력 있는 분들은 요거 알아서 하자가 생길 것인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데 도면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시공 경험이 없는 분이 설계한 걸 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공사하면서 또 건식 공법은 이게 더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똑같은 이런 단면으로 가는데 이 섭식 공법 말 건식 공법들은 이런 단면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의 시공자에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돼서 시공법이 안 맞습니다라고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시방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건축 중 하자 생기면 시공사는 몰라 너는 도면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설계사는 설계해 주더라도 시공사가 알아서 그걸 감안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거 도면 왔을 때 제대로 빠진 거 없는지 이게 또 그대로 여기 견적에 들어갔는지 자재가 확인까지 해서 여기 도면에는 시방이 있는데 견적이 안 들어가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꼼꼼한 설계하고 견적하고 계속 이렇게 또 인테리어 도면도 이렇게 정확하게 협의를 하게 되면 금방 보셨죠? 이 거울도 이 거울에 브랜드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거울에 대한 가격도 견적서에 견적서에 다 나와 있고 견적서에 다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견적서에 하나하나 금방 거울에 이렇게 금방 얼마짜리인지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인테리어에서 견적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예전에 인테리어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견적서가 이게 현장에서 조명에 이게 업체한테 바로 오는 견적서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견적서에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은 적정 이윤을 해서 하고 보통 견적서를 이제 받게 되면 이렇게 견적서를 받으면 견적서를 이제 받게 되면 이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거든요. 이윤들을 적게 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이윤을 낮추고 자재 금방 견적서에다가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스템은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저희는 철칙상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제 넣어서 정당하게 이윤은 달라.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주님께서 이윤이 왜 이리 많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계약이 잘 안 돼.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견적서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건축주님하고 신뢰가 깨져요. 여기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여기가 우리가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그죠? 그대로 또
건축주임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건 있는 그대로 해야 언제든지 건축주임 바꾸더라도 그 금액대로 그대로 받고 빠지면 돈 드리고 더 하시면 그 금액만큼 그렇죠. 더 주시고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서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건축주임이 쏘기면 견적서에서 쏘기면 집 짓는 내내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집 주면 뭐 이 정도 안 나오면 집을 못 짓으면 되보니까 하는 게 우리가 적정 이윤이 있습니다. 회사에 오랫동안 그 이윤을 건축주임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서로 인연이 되는 거. 그 인정을 건축했는데 아 이윤이 왜 이리 많아 이랬으면 계약 안 됐죠 저라면. 그럼 이런 집이 안 지어지는 거죠. 합당하게 건축 비용을 주시고 또 우리 받은 만큼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혼을 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금방 많은 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한 시간 다 되면 내진 설계인데 내진 설계는 기본적이지만 내진 설계하고 이제 서틸하우스의 또 장점이 삽도로용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샵 내진 설계하고 이제 샵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 도면들이 이렇게 백채볼들이 가로 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도면 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 작업하면 공장에서 이대로 그대로 재단해 옵니다. 그럼 이대로 현장에서 조립해서 착착 끼워 놓는 방식인데 그럼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다른 공법들 같은 평면도만 가지고 다 거푸집을 하고 뭐 시공하는데 스틸하우스는 이 전문 인력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스틸하우스는 선택된 분들만 짓는 공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스틸하우스 공법이 보급화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업적인 논리로 의해서 집 짓기 좋은 공법으로 지금 많이 우리 시장은 짓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스틸하우스 공법입니다. 외단위를 하고요. 예, 안전 내진에도 뭐 강하고 뭐 썩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죠. 예, 어쨌든가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아무튼 들어주셔가지고 좀 재미있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좀 딱딱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졌잖아요. 근데 제가 딱딱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기본만 지키고 집을 진행해 나가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 계속 딱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집 짓는데 기본이고 요 외쪽으로는 계약서에서 그 건설교통부에서 노는 표준도고 계약서 썼죠. 네. 기성직업도 6회 이상 했죠. 네네. 예, 우리가 30% 이상 돈 달라고 한 적 없죠. 네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안정적으로 있는 거 돈 받은 만큼 공사하고 계약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계약서 내용대로 딱 공사하면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최종 시공업체 선정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오픈하우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집 짓고 대부분 악인이 돼요. 어떻습니까? 집 짓고 어떻습니까? 인연이 된 것 같습니까? 계속? 예,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싶고 저는 이제 그린홈 예지들 만나서 집을 짓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수개월이 지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좋은 건축주임 만나가지고 제가 계속 오고 싶잖아요. 건축주임이 좋고 하면 계속 오고 싶어요. 제가 시간을 따내서도. 그리고 오고 싶은 현장 우리가 건설 현장에 진짜 요즘 불신들로 가득 찬데 진짜 집 한 채 짓는데 많이 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건축주임, 남자 건축주임 아쉬워가지고 계속 이들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만날 거예요. 오늘도 계속 해서 또 일정만 올 거니까 그때 만나서 또 해프도 풀고 그때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 이제 인연의 시작이고 건축이란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고의 기술력을 했지만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몰라라 하지 않고 또 보수를 해주고 뭐 잘못은 우리가 수긍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보수해주고 그거 안 해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잘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또 와서 언제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집 이렇게 잘 프로젝트 마무리되고요. 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건축주임하고 이제 합작품을 만든 좋은 결과물 나와서 저도 좋고 건축주임도 좋고 좀 행복한 집 짓기가 CM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례들 시스템을 통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행복하게 좋게 만족도 높게 된다는 이게 국내에 정착이 돼서 모두들 집을 시스템으로 짓는 거다. 아는 사람을 통해 짓고 돈을 많이 주고 짓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관리,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돈이 우선이 아니고 시스템이 우선된 그런 집 짓기를 하시면 후회될 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계속 제가 기획을 해서 좀 재미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집 짓는 거 하면 스트레스 계속 받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이제 건축을 풀어가기 위한 아이들을 좀 계속 구상하면서 오늘 건축주님께서 또 출연도 하신 거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뭐, 제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주변,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정보도 만들고, 어떤 게 궁금한지를 조금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시간 나는 한도 내에서 정보 수집, 건축주님을 위한 집, 시공사를 위한 집이 아니고 건축주님께서 살 집이니까 건축주님께서 만족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길었습니다. 1시간 넘고 그래서요. 다음 또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